천안 지역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된 가운데 천안시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4일 오후 3시 10분 기준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이 세종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일생활권에서 1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데 다음 달 6대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인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재난대응 방송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4일 하루에만 1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된 가운데 천안시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천안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13일 5명이 추가로 확진된 데 이어 14일에도 14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천안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3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역을 위해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 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했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지역의 풍선 효과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가 유흥주점과 콜라텍,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실내 공연장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는 14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한 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는 주기적인 진단검사도 유지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재대로 운영됩니다. 다만 천안시는 지역 내 확산 감염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상인들에게 밤 10시 이전 영업 중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아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외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14일 오후 3시 10분 기준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14명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확진자 7명과 타시군 확진자 접촉자 3명 등 모두 33명이 확진됐습니다. 아산에서는 천안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 2명 등 모두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제1별관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2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3일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별관 전층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부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일 기준 세종시에서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천안시가 두정동 먹자골목 원두정 먹거리공원에 설치한 이동 선별검사소를 오는 18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진단검사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두정동 선별진료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속 항원검사를 사용해 현장에서 15분 뒤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인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천안과 서산의료원에는 의료진과 경찰관이 상주하며 주치자를 치료, 보호, 통제하게 됩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주치자 관련 신고는 6만 5천여 건으로 전체 112 신고 건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재난대응 방송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 브로드밴드는 수해와 태풍 등 자연 재해는 물론 감염병과 같은 사회 재난에도 규모와 상황에 맞춰 재난 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천안시도 원활한 재난 방송 송출을 위해 정보 공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한 재난 방송을 제공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시간과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와 달리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세종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일생활권에서 1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데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다음 달 6대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버스가 배차되고 미리 정해놓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승객은 한 생활권 안에서 콜택시처럼 이용이 가능하고 버스는 수요에 의해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빈 차로 운행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생활권에서 BRT 링으로 되어 있는 중심도로에 멀어져 있는 생활권 쪽에는 이 셔클이라는 대한교통수단이 이제 대체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셔클은 모두 12대, 하루 왕복 500여 명의 승객이 이용 중입니다. 보통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12대가 감당할 수 있는 300명을 꽉 채워 지금은 추가 회원 가입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다음 달까지 6대를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우선 일생활권부터 안정화시키고 내년부터 다른 생활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일생활권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버스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해서 2, 3, 4 생활권을 좀 키워가자. 네. 뭐 어차피 이제 내년 초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셔클이 투입돼 2달 동안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은 시사토크 견제구를 통해 이춘희 시장과 함께 셔클을 포함한 세종시 대중교통 이슈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며 오는 17일 이후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7만 건에 대해 56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1억 원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산세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일대가 한글사랑 도시 세종을 대표할 한글사랑 거리로 조성됩니다. 세종시는 한 달간의 공모 과정과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한솔동 일대를 한글사랑 거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솔동 초롱꽃 어린이공원 주변과 천마을 1, 3단지 상점과 광장이 한글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글사랑거리는 대상지에 한글 특화를 접목하는 사업으로 한글 조형물 설치와 5개 광고물 표기 개선 등 다양한 한글 진흥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청 소속 15개 공공도서관과 4개 평생교육원에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독서교실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독서교실, 작가특강, 그림책 놀이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충남교육청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 개원 1주년을 맞는 세종 충남대병원에 지난 1년 동안 22만 명이 넘는 외래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래 환자는 22만 908명으로 집계됐으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하루 외래 환자는 1,000명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응급 환자는 2만 3천여 명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돼 외래 환자의 10%를 넘었습니다. 또 입원 환자 역시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하반기 2만 4천여 명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3만 6천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용길 원장은 지난 1년은 의료의 지역 균형 측면에서 수도권이 아닌 세종 중심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계별 성장을 통해 오는 2027년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불안한 고용 상황 속에서도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7.5%로 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며 115.4%의 높은 일자리 달성률을 기록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청년센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중심으로 한 취업 패키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고용률이 42%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했고 청년 순 전입 인구가 지난해 대비 18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7천만 원의 일자리 사업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 1년 사이 70%나 증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4.4%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가에는 졸업 여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즉 졸업 유예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지난해 천안과 아산 지역 4년제 대학 9곳의 졸업 유예생은 모두 662명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388명에서 70%나 증가한 겁니다. 한국기술교육대와 당국대, 상명대는 부쩍 늘어난 반면 선문대와 호서대 등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2년차 경기 침체 탓에 지난해 이후 올해 지역 대학생들의 졸업 유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교육청은 청소년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로 넘나드는 다양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는 세종은 물론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98곳, 이 중 3분의 1이 넘는 35개 학교가 미국이나 대만, 터키 등 13개 나라 학교와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와 올해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3차례에 걸친 국제 웹세미나를 여는 등 세종만의 청소년 국제 교류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제1회 세종국제청소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우리 지구를 주제로 세종시 학생과 해외 협력학교 학생, 그리고 세계 행정도시연합 소속 대표 청소년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당면한 환경과 기후 위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또 함께 꼭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럼 첫째 날엔 세계적 환경정책 전문가 등의 주제 강연에 이어 각 나라 청소년들의 모둠 토론이 펼쳐지고 둘째 날엔 세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캡슐 화분 만들기 등 환경보호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체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차질 없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20일까지 포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대면 참가가 어렵다면 행사 당일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논란 이후 들끓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특공을 폐지했지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축구 경기에서도 심판이 골로 인정했어도 비디오 판독해 오류로 확인되면 취소하는 만큼 관평원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특공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비특화 경관 시범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를 추천받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산책로나 공원과 같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시설물 조명을 설치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조망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천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하며 장소 적합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토대로 대상지 한 곳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시범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시민 반응 등을 토대로 추후 시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0일부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당을 5만 원 인상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정 유공자 중 천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유공자입니다. 천안에는 약 2천여 명의 참전 유공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부문에서 목표액 3,461억 원 대비 5,083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146.9%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부문에서의 집행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5,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2023년까지 모두 3개 공공도서관을 조성합니다. 먼저 아산 동북부 지역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은봉면에 도서관과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갖춘 은봉복합문화센터가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개관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2023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대방 공수리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에는 배방 북수리에 월천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임신 전 예비엄마 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아산시로 돼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일 당일 아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째 아이 임신 계획을 하고 있는 예비엄마에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예비엄마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청첩장 등 예비엄마를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임 허평화 천안시 여성단체 회장을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허평화 회장은 여성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허평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여성단체 협의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요번에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보니까 제가 천안시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협의회장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열정과 탤런트를 모두 쏟아 부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장님으로서 보실 때 아직도 여성의 권익이 항상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우선 여성의 경제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안전 보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이 극복해야 할 사회적 제도나 정책들을 타파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선적으로 유리천장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원임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걸음 더 발전해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장님께서 좀 각별히 좀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우리 천안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지역 발전 정책에 남녀가 동등하게 제한점을 갖고 제한할 수 있고 여성의 역량 강화라든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돼야 되는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도시가 바로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자, 이를 계기로 우리는 여성이 행복한 여성 안심 도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가 15개의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든지 계획 중인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여성 협의회에서는 이제 우선 신년 교례회, 이제 보험가족 위한 행사, 여성 주간 여성대회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 워크샵, 그리고 중앙 및 도회사를 참석하기도 하고 여성단체 각종 행사라든지 유관순상 시상식, 농촌 일속 동기 등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눈여겨본 부분 중에 하나가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회봉사는요, 사회복지가 시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 있어요. 이 숨은 수혜자들에게 이들을 발굴해서 중복과 배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받을 대상자와 사회복지를 하는 저희가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보고 이유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 천안시의 모든 여성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말씀 해주시죠. 천안시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한 목소리를 내서 천안시 여성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등이 목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이 여성이 행복한 안심도시 천안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에는 우선 남이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여성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들의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결과로 나오듯이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작게 시작한 것들이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정말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LCD 필름 타발 공정 제품 적재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0-93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